네, 안녕하세요. 식신생제입니다. 오늘 사주는 84년생 여성의 사주인데 결혼 시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84년생이면 36살이죠. 지금 대운을 볼 때 26대운이면 27살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6대운이면 37살. 아직 여기 끝자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괴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결혼 시기를 볼 때 일지를 먼저 보거든요.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 일단은 조금 결혼이라는 게 남녀의 그 인연인데 식상이 붙어 있으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정관을 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식신보다도 상관이 더 심하겠죠. 상관, 경관을 치니까. 일지가 지금 상관이고 주변에서 지금 좌우충으로 지금 배우자 자리 여기 일지 깨지고 있죠. 일단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그거 보면은 지금 대운에서 일단 정관이 들어왔어요. 유금이 들어왔는데 일지에서 쳐버리죠. 만약에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관 경관을 치고 이럴 경우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말 부부 해야 돼요. 남자 쪽에서 일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집이 뭐 기본적으로 주말 부부 하는 게 좋고 같이 붙어 있으면 항상 싸우게 되고 시비 거는 쪽이 이제 상관이죠. 이 여성 쪽에서 남자를 밀어내고 뭔가 상관은 식상 정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남편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뭐 쉽게 좀 좋게 표현하면 해바라기 형이죠. 이런 경우는 해바라기 형이라고 좀 남자를 편하게 좀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내 손아귀에 계속 넣고 무슨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다 알아야 되고 뭔가 내가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전혀 없어야 되고 항상 따지고 간섭하고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좀 좋게 내가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 이 사주에서 보면 상관합살도 있고 식신재살도 있잖아요. 이게 잘 보면 여자 사주 잘 보면은 이게 간목 입장에서 보면 12운성으로 이게 욕지예요. 욕. 여기도 욕. 여긴 사지. 이 사주 자체는 여리여리해요. 사지 약하고 욕지도 불안불안하면서 뭔가 걸록이라든가 제왕, 무슨 쇠기질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약한 기질이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주를 본 그 상담자를 보면 되게 여리여리해요. 눈물도 많아 보여. 왜? 자수가 있으면 좀 눈물도 많고 상관도 껴있고 그러면 뭔가 매력적이면서도 여리여리하면서도 좀 약해 보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합살도 있고 식신 제살도 있기 때문에 한 성격 한단 말이에요. 이 상관으로 정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뭔가 연락도 안 되거나 그럼 조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경관하겠다는 건. 다행히 그래도 정인이 있어가지고 이 상관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정인은 엄마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엄마 말 듣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또 상관짓 하는 거고 끼가 있는 거고, 상관의 그 재주라든가 재능 같은 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편관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분의 남자는 조금 잡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잘 다스린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상관을 일찍 끼고 있으면 애교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수는 좀 비밀리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기 때문에 뭔가 애정 연애를 할 때 좀 눈물로도 호소를 하는 거고, 애교로도 좀 남자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조금 지나야 된다고 봐지죠. 올해까지는 좀 참고 내년 이제 편관이 오면 이 시기가 좋아요. 오신 합으로 정임합을 하잖아요. 오화 정화 여기 신중 임수 정임합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 특히 시지 합할 때, 이럴 때 자식 자리를 깨울 때, 이럴 때 결혼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간으로는 임수가 들어오는데,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죠. 그러면 이걸 제낀단 말이죠. 식신을 도식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식신이 있어가지고 이 편관을 다스렸는데, 이게 사라지면 이게 이제 극을 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되면 이 오화의 세력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자식의 힘으로 다스려 줘야 되는데, 천간의 모습이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인이 들어오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내 식신을 제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일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거리는 편관을 제압하는 일거리였는데 식신을 막아버리니까 일거리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편관이 살아남으면서 편인으로 소통시켜주는 거잖아요. 식신으로 그전에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식신이 사라지면서 편인이 들어오면서 수동적으로 살인소통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전에는 능동적으로 이 비견이 가진 식신으로 해결을 받다면, 이제는 내년부터 들어오는 대운에서는 그냥 이해하면서 편관이 어려움이 와도 감내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만약에 내년부터 결혼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다 치면 내가 기존에 하던 일거리가 사라진다. 즉 남편이 너 일 그만해, 가정 살림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높아요. 내 일거리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연월을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는 사회, 여기는 뭐 내가 가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연에 비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견이 가진 무기, 이건 내가 가진 무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비견은 식신하고 정인을 갖고 있고, 이 비견은 어느 정도 기술도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겠죠. 근데 나는 내 재능으로 편관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죠. 지지로 보면 오화, 자수,
세력은 비등비등한 거예요. 세력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수의 기운으로 화의 기운이 극을 당하는 형태인데, 이 지지끼리는 서로 싸우는 형태도 되는 거예요. 충이라는 거는 서로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운에서 이 수의 기운이 더 힘을 받는 대운이 들어오면 이 수의 기운이 커지면서 화의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고, 대운에서 화의 기운을 세워주면, 좀 탄력을 받게 해주면 이 화의 기운으로 수의 기운을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싸움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사주는. 이 사주 원국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인격이면 엄마 말 잘 들어라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왜? 부모 자리에 식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상관을 가지고 편관을 다스리지만 부모 댁에서 식신을 가지고 편관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형제 자리에서, 아니면 사회라든가, 아니면 이 비견이 갖고 있는 식신이기 때문에 비견, 친구나 동료의 도움도 크다 이거죠. 그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친구,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서 기술을 갖춘 친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런 친구가 많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회만 나갔다 하면 내 말 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는 자체는 좀 평도살의 끼가 있어요. 평도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최고다는, 그러니까 머리두라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세고 여리여리하면서도 은근히 자존심도 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내 자신의 재능으로도 이 편관을 다스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사회 나가면 맨날 잔소리, 뭔가 좀 훈계, 충고 이런 걸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곱게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죠. 상관으로. 그러니까 언제든 이 사람이 없을 때나 이 사람이 있어도 나의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다재다능한 재능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니까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뭔가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데, 도와주려고 오는데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 거고, 상관 폐인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말이라든가 언변 이런 거, 뭐 컨설팅, 상담 이런 쪽에도 재능이 있겠죠. 쉽지는 않아요. 이 사주 원공을 봤을 때는 내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사회생활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뭔가 차려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연결고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 지금도 유금이 들어오면서 자유김을 치죠? 이 정인이 맛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있어요. 상관으로 이 금을 녹이는, 정관을 녹이는 상관경관인데, 내가 만약에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직장에 다닌다, 상관경관으로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직장을 때리치고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 직장으로도 볼 수 있고 남자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해석은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고, 이런 경우는 조금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잘 몰라요. 나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챙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인복이 있고 뭔가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줘도 이 사람은 잘 모른다. 결혼 시기는 뭐 내년 경자, 결혼 내년에 하면은 떨어져야겠어요. 배우자하고 좀 떨어지고 말 그대로 주말부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경우는 같이 붙어 있으면 조금 삐걱삐걱 되고 하니까. 지금 유금 들어오면서 이 정인이 망가지면서 나를 그 전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조금 자유기문으로 뭔가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를 많이 봐주면서 좀 신경 써주고 했던 부분을 많이 못 해준다는 거. 이런 시기에는. 이 시기에 내년에 딱 결혼하면 그냥 가정주부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만두고 만약에 지금 이 직장을 다니시면 가정주부 하는 게 잘 낫지, 이 시기에는. 근데 조금 답답할 거다, 상관이라서. 다만 개인적으로 할 일은 많은 거예요. 이 평관이 들어오면서 좀 책임감이라든가 왜 여기 신자진 신의 기운으로 오화가 좀 밀려나는 상관이 좀 그러니까 정인이 인성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그 세력을 규합하면서 오의 기운을 화의 기운을 눌러버리는 형태가 돼서 살인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살인소통, 여자 사주에 살인소통을 시켜준다는 것은 남자가 들어오면서 일찍까지 시집까지 합의되니까 이 시기가 결혼 적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천간 편인이 오면서 이 천간의 식신도 망가지고 수의 기운으로 이 상관의 기운도 망가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가 활동 영역이 조금 넓었다면 이제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잘 못 써먹는다고 치면은 이 편관의 기운이 조금 세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인성의 기운으로 조금 책임감도 있지만은 뭐 집안일이라든가 뭔가 좀 나한테 과중하게 업무가 올 수는 있는 시기죠. 편관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나는 그전에는 상관이나 식신을 가지고 처리했다면 이제는 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뭔가 그전에는 내가 몰랐던 이 사람들의 그 인복 같은 거를 좀 알아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하고 만나시는 분이 이건데 지금 경신이면 80년생. 그럼 지금 올해 40이죠. 남자도 지금 적기예요. 결혼 정년기고 보시면 이 사주 인연법으로 볼 때 지지끼리 이제 맞추는 합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보통 잘 보세요. 여자 사주에 월주하고
일주가 그대로 내려왔죠. 일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인연은. 그리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 잊어요. 서로가. 여자 일주가 남자 시주로 왔어요.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봤을 때 자식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여리여리 하니까 좀 자식처럼 돌봐줘야 되는. 남자의 정관격이잖아요. 그럼 직장생활 해야 된다는 소리고, 신자진 수국으로 이 양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관에 소속이 되어서 이 양인을 제압하고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 남자분은 법무사 하는데 관에 들어가서 이 양인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이 편인이잖아요. 이거 식신. 도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금, 편제로 도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월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병이 있지만 편인으로 내 식신, 내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내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있지만 이 년간 편제로 편인을 극함으로써 식신을 살려주는, 그래서 식신 생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이런 사주가 그래도 잘 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가정인데 양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든든한 버팀목은 있는 건데, 양인을 제압할 수 있는 사주가 좋은 건데, 사회에 나가면 이 관의 세력으로 양인을 제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관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이 닫히면 이 양인이 날뛰어버려요. 잘 보시면 여기가 시주인데, 시주는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이 자꾸 내 일을 방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인까지 있으니까 이 자식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가겠죠? 다행히 관으로, 사주 원국에서는 관으로 양인을 찍어 눌렀으니까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만 좌우충으로 자식을 낳아도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 사주만 봤을 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를 짜보자면 이 여성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하고는. 좌우충이라서. 그러니까 직장으로 좀 멀리 외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여기는 자식을 키우면서 오오니까 어느 정도 운동성도 잘 맞겠고, 그러니까 주말 부부하면서 떨어져 있다가 한 번씩 만나고, 그러는 게 가장 좋은 그 결혼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관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신생지하니까 돈도 잘 벌고, 이게 국가 자리니까 시지에 있는 편제보다도 오히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이 이렇게 합을 되어 있으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합동해서 같이 돈을 버는 거니까 돈도 많이 벌겠죠.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돈도. 식신생재, 재생관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풀이 좀
직장을 다니다가 좀 나 혼자 차리고 싶다. 뭔가 내가 법무사 이제 다닌 노하우로 내 가게, 내 법인 회사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관에 진득하게 붙어 있어라 해야 되는 사주예요. 나오면, 개인적으로 나오면 양인 설치겠죠? 편인까지 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식신. 이 기운이 세지기 때문에 관에 있는 게 아주 좋다. 관에 있으면 그냥 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식하고는 좀 잘 안 맞는 형태고, 시시 오와오와 이제 운동성 같으니까 괜찮죠? 일지가 또 좌우충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원국이고, 떨어졌다가 여기는 수의 기운이 필요하고 여기는 화의 기운이 필요하니까 다시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결혼 그 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 또 운동성이 비슷한 글자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이 사주 자체. 그리고 이 글자 그대로가 여기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인연이 큰 거예요. 여기는 부모 자리잖아요. 이 부모 자리가 여기 일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뭐 소개를 시켜줬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인연으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헤어져도 막 몇 년, 막 심지어는 막 10년이 지나도 못 잊는 경우,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남자분 대운도 한번 보면 임진 계산대, 이게 33, 이게 43이니까 아직 여기 임진이죠. 편관이 들어오면서 이 식신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돈도 벌어야 하지만 이 식신으로 편관을 또 제압해야 되는 경우, 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 식신 생재하면서 재생살의 형태가 된다는 거는 좀 과로, 업무, 편관, 업무가 많아져서 그 피로도 좀 과로,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진이 오면서 이 신자진을 아주 거대하게 합을 짜주죠. 그러니까 관의 세력이 더 커진다는 건 뭐냐면, 관이라는 거는 회사, 직장 내에 뭐 합병이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더 회사가 더 부풀려지는 경우, 인원수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회사 안에 인원수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고, 뭔가 두 회사끼리 뭐 합병돼 가지고 좀 더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 그래서 재생산의 형태로 돈도 많아지면서 업무도 많아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기에 가정보다도 회사 업무 쪽에 좀 집중을 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회사 이런 경우, 이 시기보다도, 이 시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지금 임진 이 시기가 가장 많이 활동하면서 가장 사회생활 왕성하면서 힘든 시간, 이 시기에는 정관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뭐 무슨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신자합을, 신자진합으로
아예 그냥 큰 삼합을 이루었다면 이 시기에는 약간은 깨지는 시기라서 사신합형도 있고 자사합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좋진 않단 말이에요. 이 시기도. 이 시기는 병화 입장에서는 사화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신합형. 이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뭐 사람하고의 뭐 뭔가 좀 형작용에 의해서 뭔가 비견들과의 관계라든가 대립, 조정이라든가 형이라는 거는 조정, 조율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조금 그 한계가 좀 넘어서 이런 뭐 잘못하면 법적인 조정이나 조율 같은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보면 경신이잖아요. 아주 편제가 똑바로 서 있는 경신. 돈이 많은 회사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합병하고 뭔가 좀 커진 시기에서 이 시기로 넘어가면 이 회사가 뭔가 조금 이게 비견이니까 비견이 와서 극을 하는 거예요. 돈을, 재성을. 그러면 회사에 뭔가 돈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사합으로 붙어버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별 일은 없어요. 근데 회사 쪽으로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시기에는 뭐 크게 뭐 흔들리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렇게 합으로 작용이 되어 있으면 뿌리가 흔들리는 사주는 아니고. 그리고 정관격이고 여긴 정인격이니까 천간으로 투출되는 글자는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 그냥 그 업무에만 충실하고 뭔가 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순탄한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러내려고 뭐 그 사회생활 할 때 뭐 드러내고 뭔가 좀 돋보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는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투출이 안 되다는 건.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업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되는 사주들이고 보면 인연으로는 결혼하기에는 충분해 보여요. 괜찮고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